예. 자, 그 다음에요. 80년대 이제니까 제가 지금 금융화 얘기하다가 80년대 여러분들 이 금융화의 논리가 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80년대니까는 금융위기가 커다란 게 두 개가 벌어지죠. 하나는 SNL 사태고 또 하나가 뭐냐면 87년 10월 주가 대폭락이죠. 주가 대폭락도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왜 생긴 거예요? 탈규제하고 아까 앞에서 제가 뭘 했습니까? 탈규제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요? 자금들이 그러니까 대거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당시에 82년 7월에 S&P 500이 지금은 3천 넘고만 이런 게 107이었었습니다. 87년도에 8월달까지 330으로 급등합니다. 연 25%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87년도 10월달에 우리가 검은 모기라고 합니다. 이걸 22.6% 폭락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탈규제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된 거예요. 80년대 금리 쫙 인하하면서.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게 그러면 뭡니까? 버블이니까. 아까 했잖아요. 버블이 형성된다고. 과도하게.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면 작은 어떤 하나의 트리거 이 방아쇠 당기는 게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무슨 핑계를 찾는 거죠. 하락할 핑계 너무 올랐으니까. 주식은요 너무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떨어질 핑계를 찾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니까는. 예? 무역 적자가 좀 증가했어.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로 그러니까는 이 무역 적자 관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이게 잘 안 줄어들어.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얘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거래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그 왕성하게 도입돼가지고 사용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이게 그 대규모 매도로 이어지면서 폭락을 한 겁니다. 이 폭락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87년 10월 20일 주가 대폭락이 있고 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이게 10월 20일 그럴 겁니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뭐라고 발표하냐면요. 연준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과 일관되게 오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유동성의 원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표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대폭락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금융회사 월가에다가 돈을 지원하겠다 이거야. 유동성을 돈을 지원하겠다 이거야. 이걸 발표해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 폭락한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주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겠다 이거야. 내가 돈 투입해가지고요. 이런 짓들을 80년대 이후부터 지난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요. 예? 그래서 그 마쿠에서 또 어떤 짓가 됐냐면 연준은요. 은행들한테 뭐냐면 증권회사들이 지금 이제 박살났으니까 증권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해도록 막 격려를 합니다. 나중에 90년에 벤 버나케 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하는 것은 연준의 관점에서는 금전적 손실 전략이었을 것이다. 손해보는 거지. 증권회사가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신용대출 해준 것도 부실화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은행들한테, 야, 대출해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를 가만 놔두면은 안 했을 거다 이거야. 연준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은, 이게 대출해주라고 격려를 안 하면은요. 근데 대출은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 보존을 위한 좋은 전략이었다. 버냉키가 이딴 소리를 했다고요. 연준 의장들 사고가 이래요. 연준은 월가가 타격받지 않도록 항상 그러니까 뒤에서 뒷받침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연준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냉키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뉴욕에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월가는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의 10대 은행들이요 19일이 끼어 있는 그 주 동안에 대출을 2배나 늘렸어요. 예? 2배나.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런 걸 격려하니까 이 당시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대출 안 해주는 은행들은 찍혀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거는 설이고요. 설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내가 연준이 이런 짓을 하는데, 연준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얘기했죠. 이 80년대 이후에 미국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월가가 건설한 신세계야. 지금 뭐냐면 금융은 고삐가 풀린 거야. 왜? 당시에 그러니까는 정치나 이런 쪽에서 금융을 규제를 하고 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70년대까지는. 그런데 뭐냐면은 완전히 풀어준 거야. 예? 금융이라는 것을 고삐를 풀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이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은 돈까지 지원해주겠다 이거야. 예? 정부는 뭐냐면 공적 자금 투입하고 연준은 돈 찍어서 지원해주고 하겠다 이거야. 예? 그 결과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탈규제를 했어. 고삐 풀리게 해준 거죠. 그리고 돈을 금리를 막 낮춰. 그 자산 가격이 붐이 일어나게 해. 이거를 그 유명한 누굽니까? 슐러가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버블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거죠. 주기적으로. 거기다가 뭐냐면 메타 모랄 해저. 이게 뭐냐? 메타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형태로 초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는 막, 예? 이 투기 열풍이 막 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피해는 나 몰라라. 예? 이거는 납세자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뭐냐면 뒤에서 연준은 뭐냐면 시장이 붕괴되는 건 내가 막아줄게. 이 삼박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 거야. 계속해서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중앙은행의 컨센서스, 잭슨홀 컨센서스라고 유명하죠.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화폐경제에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중앙은행한테 3대 원칙을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인데 자산 가격,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은 타겟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부동산 인플레이션, 주식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타겟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올라갔다고 금리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버블을 터뜨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왜? 그게 버블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 참, 하지 말라. 그럼 뭐 하냐 중앙은행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지나고 보니까 버블이었어. 버블이 붕괴되고 나면은 실물 경제도 붕괴가 되고 금융 시스템도 붕괴되고 그럴 테니까는 그거 막기 위해서 돈을 공급해 주라 이거야. 마법 영어로요. 대걸레 전략 하라 이거. 뒤에 파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어지럽혀진 거를 청소하라 이거죠. 돈 지원해가지고 그거 뒷수습 하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연준이 해왔던 일이라니까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겁니다. 이렇게 타락했어.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거예요. 예?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탈규제 봐보세요. 80년도부터 쫙 하잖아요. 99년도에는 드디어 글래스 스티글법을 폐지하죠. 이 글래스 스티글법이 대공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예? 은행들이 사고치지 않게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걸 다 칸막이 친 겁니다. 예? 당시에는 그 대공황 이전에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식 투자도 했다가 예? 위험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파산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는 그거 못하게 한 거죠. 이거 폐지하는데 우리가 일화가 있잖아요. 일화가 시티그룹이 은행이잖아요. 시티그룹하고 트래블러스라고 대형 보험회사 있죠.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합병을 선언합니다. 은행하고 보험은 칸막이 쳐가지고 서로가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 보험 상품도 은행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겸업을 허용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못했었어요. 99년 이전까지는요. 근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요. 합병을 해. 그리고 뭡니까요? 내 배째라 이거죠.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이 법을 사후적으로 뭐냐면 금융서비스 현대법 왼쪽에 있죠. 이거 법을 그러니까 통과시켜가지고 이거를 정당화시켜주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램이라는 민주당의 금융위원회 상원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있었죠. 민주당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타임지에서 선정한 금융계 주범 중에 5번째인가 몇 번째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램이. 이 민주당 상원의원이야, 민주당. 그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들, 이 당시에는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어요. 월가에 다 포획돼버렸으니까. 월가에 다 포획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해준 거 보게 되면요. 이자율 상한제 폐지. 그리고 82년도에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MMF라는 상품 있잖아요. MMF. 예? MMF 상품. 이거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산회사라든가 증권회사에서 취급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가니까 은행들이 우리도 그런 상품 하게 해줘. 해서 만든 게 MMDA죠. MMDA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축은행들 그러니까 규제들 많이 완화시켜주고, 예? 부동산 대출 많이 해줄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은행 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들이 증권 업무를 허용을 해준 걸 벌써 씁니다. 1987년도에. 그리고 미국은 은행들 간에 주를 넘어서서 영업을 못 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형화돼지죠. 은행이 대형화돼지게 되면요,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대형은행은 파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뭐냐면 더 위험한 짓을 해. 나 파산 안 시킬 거야. 내가 이렇게 막 투자하다가, 내가 이 부실화되더라도 다 구제해 줄 거야. 소위 대마불사론이죠. 예? 이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대마불사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대형은행들 쪼개야 된다. 했는데 오바마가 이거까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이후에도 똑같죠. 뭐 지금도 보면요. 예?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80년대 이후에요. 이게 뭐냐면 파란 선은 상위 5%의 소득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점선은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에요. 소득 불평등이 쫙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요? 가계부채 비중이 쫙 증가하잖아요. 뭘 매개로? 부동산을 매개로. 예? 주로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쫙 증가한다고요. 예? 이게 80년대부터 진행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을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금융이 성장을 했는데, 금융의 성장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채무의 사회화거든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인플레이율이 제일 가운데가 70년대입니다. 7.25%. 연평균입니다. 연평균이요. 7.25%.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잖아. 그렇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8%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율이 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 낮출 수가 있었죠. 왜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아까 있잖아요. 금융화 시대가 전개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9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예? 소위 중국이나 값싼 물건 들어온 게 또 거기다 추가되면서, 이게 계속 떨어져요. 예? 떨어진다고요. 이게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불평등과 관련된 거라고요. 20세기 그러니까 1913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이 3.15%인데, 인플레율이 쫙 떨어지잖아요. 70년대를 정점으로 찍고 나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 자산시장에 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요? 이 연두색은 은행, 전통적인 은행의 그러니까는 부채, 즉 자산 규모이죠. 파란색은 뭡니까? 그림자 금융의 부채. 그림자 금융이 90년대 이미 전통적인 은행의 범위를 넘었잖아요. 예? 규제를 안 받는 은행들이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얘네들은 근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금융감독 당국한테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인 거야. 얘네들은요. 예?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1932년까지 이게 대가 뭡니까? 대공황 때잖아요. 은행들 파산 숫자입니다. 이게 쫙 이렇게 올라가지죠. 대공황 전에.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80년 이전까지는 은행들 파산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소멸된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예? 왜? 대공황 터지고 나서 규제를 했거든요. 은행법. 은행은 상업은행은 은행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투자은행 업무만 하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보험회사는 보험 업무만 하게 다른 칸막이 쳐버리고 많은 규제를 하죠. 그 규제를 다 이제 푸는 거 아닙니까?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은행이 다시 터지지.